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기본편 제14권 날씨편의 강의를 맡은 신동민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볼 주제는요, 날씨라는 건데요. 이 날씨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공기와 관련해서 공기가 부리는 변화무쌍한 마법이 날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기와 날씨가 연관성이 큰데 오늘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1장에서는 변덕쟁이 날씨 예측이라고 해서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날씨가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1장 첫 번째 날씨는 무엇이고 왜 계속 변하는가 먼저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백엽상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엽상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날씨가 무엇인지 알았고 백엽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날씨를 예측하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기상청인데요. 이 기상청에서 어떤 식으로 날씨 예측을 하고 기상청에서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첫 번째 장을 펼쳐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주인공 푸르미가 나와요. 이 푸르미가 나오는데 이 푸르미가 꿈에서 날씨벌레를 봐요. 날씨벌레. 여기는 이 벌레인데요, 보면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로 생기긴 했는데 좀 징그럽죠, 벌레라서. 그래서 푸르미가 처음에 보고 막 놀래요. 즐겁을 하다가 이 날씨벌레를 창밖으로 휙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날씨벌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날 던져버리면 날씨에 저주를 내리겠다. 푸르미는 되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꿈이니까. 자, 그런데 이 날씨벌레를 던지고 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날씨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날씨는 다른 말로 일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로 빨래를 널었어요. 빨래를 밖에 널어놨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원래 빨래는 쨍쨍한 날, 태양이 막 잘 비치고 그런 맑은 날에 잘 마르잖아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널어놨는데 비가 막 내려. 비가 막 내리기도 하고, 또 이런 일 많죠. 막 엄마랑 이모랑 놀러 나가려고 하니까 분명 쨍쨍 맑았는데 내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비가 내려. 막 여기 보면 번개도 막 치고 있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경험은 선생님은 없었는데 막 축구를 해요. 축구를 하다가 막 뭐에 탁 맞았어. 보니까 되게 아파. 보니까 얼음 알갱이. 하늘에서는 얼음 알갱이도 내리기도 하거든요. 우박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박이 막 내리기도 해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날씨, 우리가 이런 것들 날씨라고 부르죠. 이런 날씨 현상들을 말하는데 이 날씨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건 하루, 그러니까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오늘 하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대기 상태, 대기라고 하는 거는요, 공기를 말하는데 이 공기가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들, 이걸 다 통틀어서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대기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종합적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비가 오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런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떤 걸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느냐? 여기 있는 이런 네 가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가장 날씨가 어때? 라고 얘기하면 오늘 비가 안 와, 쨍쨍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날씨의 어떤 기본 요소로서 얘기를 하고요. 또 구름, 오늘 구름 조금 꼈어, 많이 꼈어, 완전 다 꼈어, 아니면 아예 구름도 없어,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구름, 그리고 또 바람, 오늘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 바람이 거의 바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바람도 얘기하고요. 또 기온이라고 해서 이 기온은 여기 대기라고 했잖아요. 대기, 공기의 온도를 말해요. 오늘 기온이 좀 높은 것 같아. 기온이 높으면 막 여름에 기온이 막 높으면 덥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식으로 기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른 것도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씨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하면 오늘 비는 안 오고 구름도 한 점 없고 바람도 하나도 안 불고 기온 엄청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의 날씨를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날씨를 얘기할 때는 이런 하나 뭐 비가 온다, 뭐 번개가 친다, 우박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네 가지를 다 넣어서 얘기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날씨가 뭔진 알았는데 날씨가 왜 변하는지. 날씨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뭐 여름에는 쨍쨍하고 뭐 겨울에는 춥고 그럴 수 있는데 왜 맨날 매일매일 바뀌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단어에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륙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륙권은 뭐냐. 먼저 대륙권은 우리가 이 공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기라고 부른다 그랬죠. 대기. 이 대기는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대기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4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와 맞닿아 있는 층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숨 쉬고 있는 그 공기는 대륙권에 있는 공기예요. 우리는 대륙권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륙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기의 양이 다른 층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서 숨 쉴 때마다 공기가 들락날락 하는데 이 방 전체를 공기가 다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륙권에는 그렇고 두 번째로 이 공기들이 많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 때 우리 막 앞에서 불기도 하고 뒤에서 불기도 하고 옆에서 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기들이 막 엄청 자유자재로 움직여 다녀요. 그리고 우리 구름을 생각을 하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구름은 공기가 올라가서 공기가 밑에 있던 공기가 따뜻해져서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구름은. 그래서 공기가 위로도 막 올라가고 옆으로도 막 움직이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여러 가지 기상현상, 비, 구름, 바람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층이 바로 이 대륙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륙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알겠는데 왜냐면 공기가 흐를 수 있고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날씨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바뀌느냐. 그건 바로 이 태양의 고도가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자, 이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태양은 뭔지 알죠? 그럼 고도는 뭐냐면 고도는 쉽게 생각해서 태양의 높이예요.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태양이 얼마나 높이 떠 있어서 얼만큼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 고도를 생각하면요 그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그러죠. 아침에 지평선에서 떠올라서 그 12시가 되면 머리 꼭대기에 왔다가 다음에 다시 지평선을 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태양의 고도가 매일매일 변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은 하루 안에서도 시간마다 처음에는 고도가 굉장히 낮았다가 태양이 처음엔 낮게 떠 있잖아요. 근데 점점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고도가 변하면 뭐가 변하느냐? 기온이 변해요. 기온이.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가 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요.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머리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바로 딱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태양의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 12시에 제일 덥잖아요. 아침에는 춥고 12시에는 덥고 조금 온도가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태양의 고도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고도가 변해서 이렇게 기온이 변하는데 기온이 변하면 공기 입자들의 운동의 흐름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공기가 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그 운동이 활발해질수록 막 여러 군데로 막 갈 수 있어요. 바람도 세게 불 수 있고 또 뭐 공기가 위로도 많이 올라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기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가 변하면서 기온이 변하고 기온이 변하니까 공기의 흐름도 막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의 고도가 하루 중에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루 중에 날씨도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바뀌게 되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바뀌게 되고 구름도 달라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이 대륙권 안에 있는 공기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시간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날씨가 매일매일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륙권과 태양의 고도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씨가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날씨를 바꾸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그러면 날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런 날씨 요소들을 측정하는 게 되겠죠. 자, 이 바로 여기 지금 설명드릴 백엽상이 바로 그런 날씨의 구성 요소들을 측정하는 기구예요. 기구인데 이 백엽상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조그마한 집처럼 생겼는데 집이 약간 붕 떠 있죠. 이 붕 떠 있는 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온계, 온도계, 그다음에 습도계라고 해서 이 공기 안에 얼마나 수증기가 많고 적은지 그걸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계도 들어가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다른 기상 요소들을 재는 기계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이 백엽상을 가지고 기온이나 습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렇게 여기 엽자가 무슨 엽자냐면 한자로 나뭇잎 할 때 엽이거든요. 이 백엽상의 양옆에다가 그 나뭇잎처럼 판자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공기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백엽상을 측정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높이인데요, 높이. 백엽상은 대기의 상태를 측정해야 돼요. 그래야 날씨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높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백엽상을 이렇게 붕 띄우지 않고 바닥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바닥도 태양에 의해서 가열이 돼요. 땅바닥도. 그러면 이 땅바닥이 가열이 되면 막 그 열을 발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백엽상 안에 그 열이 고스란히 들어가요. 만약에 붕 띄워준 요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땅바닥의 온도도 같이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 키 정도 1.2m, 120cm 정도를 띄워두고 아니면 뭐 120cm에서 150cm 정도를 띄워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측정하는 곳을. 이렇게 해서 대기의 상태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엽상으로 여러 가지 날씨에 관한 자료도 측정을 하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이런 날씨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예측해서 알려주는 기관 있죠. 그게 바로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우리나라의 기상청. 이 기상청에서 날씨 예보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는데요. 날씨는 우리가 먼저 알겠고 예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예가 예측을 한다는 말이에요. 날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알린다. 예측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기상청의 역할이 되고 기상청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날씨 예보를 할 때요. 우리가 아까 백엽상에서 측정한 자료들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백엽상에서 측정한 자료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하느냐 바로 이 일기도를 그려서 예측을 합니다. 자, 이 일기도는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지도에다가 여기 지금 떠있는 지도 있죠. 요 우리나라 지도 생기기로는 제주도 같은데 어쨌든 여기 이 지도에다가 막 동그라미 막 뭐 화살표, 깃발 이런 걸 그려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지도 위에다가 관측을 한 지점이 있죠. 백엽상 지점의 위에다가 그려요. 여기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 뭘 나타내냐면요. 구름의 양을 나타내요. 구름의 양. 지금 이게 제가 그린 동그라미가 아무것도 안 찬 하얀색 동그라미인데 이 하얀색 동그라미는 구름이 끼지 않았다. 구름의 양이 없다. 맑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게 점점 색깔을 채워서 나가면서 구름이 얼마나 되는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의미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화살표. 그 꼬리나 이런 게 없는 화살표긴 한데 이런 화살표를 그리는데 이거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요. 바람의 방향.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어온다 라는 걸 의미하는 그 화살표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깃발을 그려요. 깃발을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깃발은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깃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게 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의 양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엽상에서 측정한 자료를 막 옆에 숫자로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타내요. 일기 자료들을. 자, 그래서 이 일기도를 백엽상 측정한 데를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다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예측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날씨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날씨는 뭐 구름이 반쯤 꼈고 바람은 여기서 불어오고 다음에 바람의 풍속은 뭐 한
3m/s쯤 되는 것 같다. 좀 적당한 것 같다. 자, 그러면 분명 이 지역에서, 이 관측한 지역에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을 가진 기상 상태가 있었을 때가 분명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 전이라든지 뭐 몇 년 전에도 이런 형태였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보관들은 요거랑 과거에 똑같았던 때로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그때 요 상태였을 때 1일, 2일,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대기의 상태가 변해왔는지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거에 지금이랑 똑같은 상태였을 때 1일 뒤에는 뭐 비가 왔고 2일 뒤에는 눈이 왔고 그랬으니까 아마 오늘도 오늘 기준으로 해서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는 눈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날씨 예보를 할 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비 올 확률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기예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기도를 그리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배겹상을 막 엄청 많이 설치해놨을 거 아니에요. 기상 관측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다 옛날에는 손으로 그렸어요. 일기도를 직접 다 손으로 그려서 예보를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슈퍼컴퓨터라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이 일기 자료들을 막 넣어가지고 배겹상 자료를 넣어서 알아서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기도를 그리면 예보관들이 그 일기도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지금은 편해졌죠. 어쨌든 이 기상청에서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일기도를 그리고 그 그린 일기도를 가지고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준 그 일기도에서 예보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날씨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날씨 예측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장의 말미에 보면 이 푸르미의 꿈에 나왔던 날씨벌레가 다시 등장을 해요. 자, 이 날씨벌레가 알고 보니 여기 있는 이 박사님이 위대한 박사님인데, 위대한 박사님. 이 위대한 박사님이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 위대한 박사님이 만든 요 기계 이름이 웨더큐브라는 거예요. 웨더큐브. 그래서 이 웨더큐브는 슈퍼컴퓨터가 예보를 할 때 맞추는 성능이 한 8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웨더큐브는 100%래, 100%. 그러니까 얘가 6시간 뒤에 비 온다고 하면 비가 오는 거야. 무조건. 정말 대단한 기계죠. 그런데 이 기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날씨벌레였어요. 날씨벌레가 관측 몇 개를 막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푸르미랑 도대체 이 날씨벌레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웨더큐브에 이런 날씨벌레가 있고 푸르미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게 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좀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뵐게요. 네, 제2장 바람의 원리예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날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날씨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었죠? 그쵸, 바람이 있었죠, 바람.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람이 무엇이고 또 바람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람이 왜 부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기압이라고 해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압이 무엇이고 또 이 기압이 날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풍과 육풍, 이게 바람의 종류예요. 그래서 해풍과 육풍, 그리고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첫 번째에 보면 위대한 박사님이 위대하게 말씀을 하세요. 알고 보니 이 웨더큐브의 날씨벌레가 푸름이랑 반응을 하는 것 같다. 푸름이 말에 막 웨더큐브의 그 웨더버그 날씨벌레가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막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 한번 책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바람이 뭔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자주 쓰잖아요. 이 바람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자, 이렇게 막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이 푸르미의 이모, 기상캐스터인 우리 이 이모는 막 지금 막 너무 화창하고 맑고 날씨가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바람이 불고 있죠. 자, 이 바람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뭐냐면, 여기 지금 뭐의 움직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뭐의 움직임일까요? 우리가 자주 아까 제가 1장에서 썼던 표현인데, 바로 공기의 움직임, 공기. 네. 그래서 바람은 되게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막 바람을 맞을 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움직이는 거죠. 공기가 뭐 되게 빨리 움직일 때도 있고, 꼭 우리 앞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옆에서 올 때도 있고, 뭐 뒤에서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공기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을 누가 일으키느냐? 뭐가 일으키느냐? 바로 이 기압이라는 애가 일으켜요. 기압은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공기의 압력이에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주는 힘을 이렇게 좀 표현한 단위로 우리가 압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확하게 기압을 풀이해서 쓰자면 공기가 일정한 면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땅바닥이라고 하면 땅바닥에 우리가 그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면적들을 말해요. 일정한 크기의 면적, 일정한 크기의 면적에 수직이라고 하는 건 그 면적에다가 이렇게 수직하게, 예를 들면 선생님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내리꽂는 게 수직하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누르는 힘을 말해요. 누르는 힘.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고 할 때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뭐 밭이나 이런 데다가 뭘 둔다고 할까요? 뭐 쇳덩이를 둔다고 합시다. 똑같은 크기의 쇳덩이를 한 개 둘 때랑 두 개 둘 때랑 뭐가 더 압력이 세냐? 그건 바로 그 힘이 센 쇳덩이를 두 개 뒀을 때 훨씬 더 힘이 세겠죠. 그런 식으로 압력은 그렇게 힘이 더 강할수록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압이 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공기가 일정한 면적을 이렇게 수직하게 누르는 힘이 더 강하다. 그게 기압이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직하다라는 거거든요. 옆에서 눌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 면하고 이 표면하고 이렇게 평행해서도 안 돼요. 수직하게 이렇게 내리꽂는 힘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고기압, 여기 있네, 고기압. 여기 저기압이고 고기압. 고기압이라고 하는 건요, 기압이 높다예요. 근데 기압이 높은데 어디보다 높으냐? 주변보다. 그러니까 고기압인 이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기압인 지점은 다른 주변에 있는 어떤 지점들보다도 기압이 높은 지점을 말하는 거고,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이 저기압인 지점이 이런 데가 있을 텐데, 이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거예요. 주변보다.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주변보다요. 주변보다.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던 어떤 지역이 언젠가는 고기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 공기가 움직이고 나면. 그래서 이 저기압이고 고기압이라는 그 차이를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이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기 전에, 그러면 바람을 왜 기압이 일으키느냐? 기압이. 그건 바로 여기에 압력이 세면요,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의 압력이 세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센 데서 압력이 약한 데로 당연히 더 세게 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고기압이었던 이 지역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는 공기가 되게 많아요. 공기가 되게 많은데 여긴 공기가 없는 거야. 이렇게 조금밖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당연히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만약에 여기 사람이 서 있다. 그럼 뭘 느끼냐? 바람을 느끼는 거야. 바람을. 이렇게 해서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의 그 공기의 움직임이 생기는 거, 그게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저기압하고 고기압에서 날씨가 어떻게 다르냐? 저기압에서는요, 저기압은 여기에 공기가 작으니까 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온다는 게 공기가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들어오면 공기들이 다 부딪혔어. 저기압으로 막 들어왔어. 부딪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뭐 땅바닥으로 꺼질 수도 없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모인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위로 툭툭툭 위로 막 올라가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못 받아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요. 점점 식어요. 점점 식게 되니까 안에 있던 그 수증기들이 물의 기체 상태 수증기들이 이제 온도가 점점 식으니까 물이 되는 거예요. 물방울이. 그래서 보이는 그런 구름. 이 구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저기압에서. 구름이 많이 생기면 뭐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그렇죠?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비도 많이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는 흐린 날씨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고기압은 반대로 저기압이랑 좀 반대겠죠? 이 고기압은요 위에서 공기가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보다 얘가 공기가 강하려면요 주변보다 기압이 강하려면 위에서 공기들이 모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이 공기가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제 너무 무거워서 그냥 땅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으면 공기가 도착했어. 요 공기가 도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보다 공기양이 많으니까 공기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쵸? 바깥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이 지역은 고기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구름은 여기 있던 공기가 상승해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은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구름의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안 생겨요. 여기는 구름이 거의 없고 맑은 날씨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맑다.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생기고 고기압에서는 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압이 바람을 만드는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날씨를 바꾸게 하는 것도 알았는데 바람에 어떤 종류가 있을까? 그래서 해풍하고 육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두 개는 정반대니까 선생님이 하나만 설명을 하면 나머지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게 해풍이고 어떤 게 육풍이냐 기준은 자, 해풍이잖아요. 해풍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다 라고 느끼기 위해서는 여기 지표면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서 있는 땅바닥. 여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 있죠. 여기 있진 않겠잖아.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느끼는 방향을 결정을 해요. 자, 그럼 어디가 해풍이냐? 요게 해풍이에요. 바다에서 불어와서 사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네 라고 느끼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해풍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요거는 육풍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육풍, 육지에서 부는 바람. 보면 육지에서 이렇게 불어나가고 있죠. 지금 육지에서 여기 사람이 만약에 서 있으면 내 뒤에서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풍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육풍을 설명을 해볼까요? 자, 육풍은요 특징이 밤에 일어나요. 밤에 달이 떠있죠. 밤이에요. 밤. 그러면 거꾸로 해풍은 해가 떠있을 때겠죠. 자, 그럼 무슨 차이냐? 자, 밤에는 이 지표면을 가열시켜줄 어떤 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 거죠. 태양이 없으니까 땅이랑 이 바다가 식어요. 그런데 식을 때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속도 차이가 나느냐? 육지가 더 빨리 식어요. 육지가 더 빨리 식고 해양은 천천히 식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여기는 온도가 아직 고온인데 상대적으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낮보다는 밤이 더 낮긴 낮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고온인데 상대적으로 이 육지는 저온이 되는 거예요. 저온. 자, 그러면 공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저온이 되면 차가우면 무거워져요. 그래서 밑으로 깔아앉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공기는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고 차가우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공기가 여기는 내려오려고 그러고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고기압이 돼요, 여러분? 어디가 고기압이 되죠? 어디가 고기압? 그쵸? 여기가 되죠. 아까 고기압은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되니까 자, 저온인데 여기가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 되죠. 저기압. 좀 지우고 할게요. 저기압.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람이 어디로 불까요?
바람은 어디로 분다고 그랬죠? 고에서 저로 분다 그랬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 분홍색으로 여기네 여기. 자,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됩니다. 자, 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고기압, 저기압은 주변부랑 따진다고 그랬어요. 주변의 온도와.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위를 봅시다. 위를. 자, 그러면 어디가 공기가 많이 모이고 있나요? 그쵸? 여기에 있던 요 저기압에 있던 공기가 지금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돼요. 왜냐면 다른 데보다 공기가 많아지잖아. 밑에서 공기를 공급해줘가지고.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죠? 반대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위아래가 반대예요. 위아래가. 여기는 위에 있던 공기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저기압이 되고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밤에는 이런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육풍이라고 하고, 자, 해풍은요, 요거랑 정반대인데, 자, 왜 정반대냐? 그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육풍 먼저 지우고. 자, 이게 왜 반대냐면, 태양이 있잖아요, 낮에는 태양이 있는데, 육지랑 바다 모두 다 가열이 됩니다. 모두 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식는 속도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태양이 없을 때. 이 가열이 될 때도 속도차가 생겨요. 언제가 더 잘 가열이 되느냐? 육지가 훨씬 더 빨리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낮에는 고온이 돼요. 아까 여기가 밤에 저온이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고온이 되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가열되기 때문에 저온이 돼요.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육지랑 바다를. 그래서 여기가 고온이 되고 저온이 되니까 아까랑 반대죠.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낮이랑 밤이랑. 그래서 이때는 낮에는 해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풍과 육풍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압이랑 저기압만 배웠을 뿐인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되게 신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오리 바람은요, 아까 우리가 저기압하고 고기압을 배웠는데, 저기압에서 생기는 바람이에요. 저기압에서 생기는 바람인데, 저기압끼리 막 비교를 해보면 정말 강한 저기압이 있어요. 정말 강하다는 건 주변보다 너무 기압이 낮은 거예요. 기압이 너무 낮으면 정말 바람이 빨리 들어오고 정말 많은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저기압을 타고 이렇게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 눈에 이렇게 회오리처럼 보이는 바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들을 굉장히 강력한 저기압에서 생기는 바람이라고 해서 회오리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용오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용오름은, 회오리 바람은 땅에서 생길 때, 지금 이게 두 개 다 바다긴 한데 땅에서 생길 때 회오리 바람, 혹은 우리가 영어로 토네이도라고 부르고요. 용오름은 바다에서 생겼을 때.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바다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생기는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용오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과 용오름의 차이 기억해 주시고, 회오리 바람은 강한 저기압에서 생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에서 바람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기 푸르미의 이모가 웨더큐브에서 회오리 바람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회오리 바람이 생긴 대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회오리 바람이 생겨. 그래서 단독으로 저기 우리나라의 진짜 회오리 바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카메라에 담았어요. 일약 스타가 되죠. 막 실시간 검색어 오르고 막 그래요. 네, 이제 이런 용오름, 회오리 바람들까지 우리가 알아봤고, 이제 3장에서는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구름에서는 어떤 날씨들이 생기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에서 뵐게요.